자, 오늘도 연애 강의에서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칭찬하기 방법은 되게 처음에는 쉬우면서도 나중에는 깊은 대화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고, 또 연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그룹 대화나 동성 간의 대화 또는 직장생활 이런 데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칭찬하기는 1번의 모호한 기준 선언하기와 상당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또 더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자주 찍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제가 전자제품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되게 잘 보고 계시다,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셔서 저도 기운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강의록을 이 화면에 올려놓기는 하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이 화면을 키워서 봐주시면 되고, 처음 듣는 분들은 오디오 컨텐츠처럼, 라디오 컨텐츠처럼 목소리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프레임을 주입하는 9가지 쉬운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4번째 칭찬하기 시간인데요. 프레임을 주입하는 방법엔 사실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 말 이런 것들이 다 프레임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되게 지위가 높고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늘부터 내적으로 그런 아우라가 흘러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난 최고야 라고 얘기를 내 자신에게 아무리 해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짓 구루들은 정말 내가 좌절에 빠져 있고 정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일시적으로 기분 전환 겸 해서 자기 암시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굳게 먹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상태에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남들 또한 그래 라는 그런 정신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공부와 영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메슬로우의 존재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나 아들러에 대한 내용, 미움받을 용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애 강의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이니까 여기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전에 올린 영상도 봐주시고 또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들은 그런 경지에 가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영적, 정신적 수준이 안 된 이 아래 단계에서의 결심, 자기 세뇌 이런 것들은 정신승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래 단계에서 내가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스킬을 익혀야 되고, 그 스킬을 남들에게 사용했을 때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나의 자신감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하나 둘씩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정신승리 뿐이 아니라 그게 객관적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상대에게 주입하는 9가지의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9가지 그냥 쭈르륵 한 번이나 2번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고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후루룩 훑고 지나가면은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 연애 강의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영상을 자주 찍지도 못하는데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돼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저희 애들도 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오늘은 4번 칭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장난치기와 놀리기, 이것도 분량이 꽤 돼요. 6번 후프 시어리, 소위 쉿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에서 살아남기, 이것도 분량이 또 많아요. 이것까지는 단독 영상을 만들고 7번, 8번, 9번은 하나의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칭찬을 되게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상대를 칭찬해주면 내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남녀 사이에 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또는 어떤 집단 사이에서도 얘 칭찬을 해주면 내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해서 그런 칭찬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칭찬을 너무 남발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칭찬을 했다고 해서 내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높게 가져가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칭찬이라는 말, 칭찬을 했다는 것은 아이와 어른이 있을 때 누가 하는 건가요? 아이가 어른을 칭찬을 할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어른이 아이를 칭찬할 때가 많은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과 학생이 있을 때 칭찬을 누가 많이 하나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많이 하나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많이 하나요? 칭찬을 한다는 거는 칭찬을 할 수 있는 평가자라는 거예요. 칭찬은 일종의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칭찬의 겉의 메시지는 상대를 높여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만 숨겨진 전제, 즉 프레임에서는 내가 평가자가 된다는 거라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박히게 되는 거죠. 특히 상대가 가진 어떤 좋은 자원, 상대가 여성이라면 되게 예쁜 분일 수도 있고 남자라면 되게 능력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 이성에게 어필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만큼 자신은 자기가 잘난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미스코리아랑 소개팅을 했다고 쳐볼게요. 되게 예쁜 분이라는 그 압력이 있는데 그거를 죽어도 칭찬 안 하고 끝까지 뭐 외모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는 이 사람의 성적 매력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칭찬하면 됩니다.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예쁘시네요. 미스코리아라고 하시더니 진짜 정말이네요. 라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스르륵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농담처럼 넘어갈 수도 있죠. 눈이 부신데요? 당신의 예쁨 또는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큰 무기 이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휘두르려고 했다면 그게 잘 안 통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둘 사이에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칭찬은 앞에 연계기가 가능한데요. 예전에 모호한 기준을 선언한다. 나는 이런 여성이 좋아 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여성만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남성향 강의라서 그래요. 여성향 강의는 나중에 만들려고 합니다. 댓글로 많이 써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성향 연애 강의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모호한 기준을 선언을 해요. 이제 나는 이런 여성분들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기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여성이 좋아 했을 때 저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 개방적이고 꽉 막혀있지 않은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선언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때 탐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첫 만남에 그렇게 깊이 탐구가 들어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처음부터 이 여성분이 나의 내적 이상형에 대해서 탐구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뜻이냐? 그게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나의 어떤 그 결핍과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탐구에 들어온다면 기꺼이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처음에 이제 나의 기준을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여성분이 머릿속에 아무래도 뭐 이상형이라는데 기억이 좀 나죠. 머릿속에 좀 박히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로 나의 생각을 묻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뉴스를 보다가도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제 생각은 이런데 미정 씨 생각은 어때요? 라고 상대방의 견해를 이제 묻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얘기했던 나의 이상형의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유로운 사고를 중시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자유로운 사고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나한테 호감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저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되게 좋은 신호잖아요. 그렇게 상대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요약해주고 그럼 이렇다는 뜻이죠?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되게 통했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의 공통점을 주지를 시켜줍니다.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 되게 닮았네요, 우리 생각이 진짜 비슷하네요 라고 한 번씩 찝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에는 단순히 뭐 우리 통했네요 라고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조금 대화가 깊어지고 진중한 깊은 대화,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진짜 뭔지 또 탐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나랑 비슷하다라는 공통점을 의식 수준으로 한 번씩 일깨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이라는 게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앵커링을 한 번씩 남겨주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든지 아니면 다음날 일하면서라든지 문득 그래 그 남자랑은 말이 좀 통했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앵커링을 몇 번 심어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의견과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의견이 다르면 조금 파고 들어보십시오. 탐정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을 내가 한 번 더 요약해주고 이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탐구를 쭉 했잖아요. 그 생각도 좀 일리가 있네요. 그 생각이 참 유연하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유연하고 자유롭다? 아까 언제 얘기했죠? 맨 처음에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상형과 당신이 말하는 어떤 사상이나 말하는 스토리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 칭찬할 수 있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상대가 나중에 의견을 나눌 때 어떻게 얘기했든지 간에 나한테는 유리하죠. 나랑 비슷한 의견을 말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 나랑 다른 의견을 말하면 생각이 좀 새롭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해도 이기는 게임입니다. 또 이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좋아요 라는 이상형을 세웠을 때는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기존 사회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결국은 사회적, 정치적, 성적 관념, 기존의 보수적인 성적 관념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갈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고요. 또 새로운 시도, 갑자기 노래방에 같이 가볼래요? 웨이크보드 타러 한번 가볼래요? 같이 안 했던 것들, 또는 장난치는 것, 또는 농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빌드업을 미리 시켜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새로운 시도, 장난치기, 농담하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좀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 장난치기, 농담하기 이런 것들이 연애 스킬로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미리 밑밥을 깔아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시를 제가 자유로운 사고라고 했지만 반대로 저는 조신한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내세워도 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신한 사람이 좋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행동했을 때 되게 조신한데요?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장난으로 이 사람이 흘리고 막 묻히고 했을 때 조신한 줄 알았는데 에이 여기 휴지요 하면서 약간 꾸짖는 그런 농담, 이런 프레임에 상대를 둘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유머라는 거는 게임과 비슷한데 나도 알고 너도 알면서 서로 말로 해지지 않는 것을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신한 사람이 좋아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좋아, 이런 것들도 뭔가 하나의 말뚝을 탁 박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응용하면서 농담도 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좋아요 라든지 또는 조신한 사람이 좋아요 라든지 이 어떤 기준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리에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상대의 행동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상대의 사고를 이 기준점에 맞출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좁게 쓰면 나쁜 뜻으로 쓰이지만 사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가스라이팅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칭찬에 마법을 거는 문장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연애할 때도 되게 유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가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을 가능성이 많이 증가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라는 이 문장은 상당히 모호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도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 공부법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해서 수학은 이만큼 공부하고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하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닌데 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봤던 게 언어 영역이랑 과학 쪽에서 성적 나오는데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머리는 안 좋았는데 진짜 엉덩이 힘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부모님에 대하면 별거 아니었어요 하면서 집안 자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공부 같은 게 아니라 사업 같은 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또는 정치인, 가수, 연기자, 크리에이터 이런 걸 사실 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어떤 대답이냐? 내가 공부도 잘했지만 나는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취미가 이런 게 있고 또 내가 특기가 이런 게 있다, 이런 자랑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라는 거는 그냥 더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해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독서예요.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으세요? 서너 권 읽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런 것들도 상대에게 독서나 운동이나 여행에 대한 어떠한 대답이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 매직 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감탄인데요. 칭찬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와, 정말 남들보다 똑똑하시네요.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네요. 유우 메시지거든요. 이게 평가자의 입장인 거죠, 저는. 근데 진짜 원래 좋은 거는 와, 대단해요. 옛날부터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I 메시지죠. 내가 궁금했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감탄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I 메시지고, 이거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은 나에게 필요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대가 나르시스틱하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감탄을 해주면 안 돼요. 감탄을 해주면 나를 되게 시녀나 하인 보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하려는 상대의 정신적 수준, 영적 수준이 낮을 때는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상대가 피상적인 말밖에 못하고 자랑 자꾸 하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에고틱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상대가 정신적, 영적 수준이 높고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 본인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탄을 해주면 더 좋아요. 아니, 저는 그냥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냥 뭉뚱그려서 믹스해서 한번 던져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저를 알려줬어요.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와,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그런 조언이 필요했는데. 칭찬과 감탄을 섞어서 이렇게 던져주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쭐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쭐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 수준이 되게 피상적이고 에고틱하구나, 수준이 낮구나 하면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상대가 뭐 딱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나르시스틱한 면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되게 막 만개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르시스틱한 사람이나 완벽하게 정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실 없고 어떤 퍼센트 개념, 이 사람은 어느 쪽 수준이구나, 어느 쪽 계열이구나 정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요. 감탄이라는 거는 내가 당신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현재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현재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현재 나의 내적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재 나의 내적 상태가 변화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진실된 것이고 그거를 상대에게 진실되게 전달이 되었다면 상대는 자신의 깊고 오묘한 내적 세계를 나에게 드러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 자신도 상대방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진실된 마음을 보였을 때 상대방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어줍잖은 칭찬,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시네요, 이런 어줍잖은 칭찬이나 나는 진심으로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궁금해하는 너 개방해 라는 이런 무성의하고 무례한 질문에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반응해서 마음을 깊이 열질 않아요. 못 믿는다는 거고 아직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뭐 나르시스틱하고 정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칭찬, 너 잘났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런 감탄, 진심으로 대하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볼 수 있어요. 진실한 감정을 진실되게 전달하면 그 자체로 신뢰가 계속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마음의 댐이 무너지고 진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깊은 수준이면 깊은 수준일수록 내가 진짜 반응을 보여줘도 돼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억지 감탄할 필요 없고 억지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 반응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감탄할 일에만 감탄하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밀당도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감탄 안 할 일에는 감탄 안 했으니까. 아 그래? 시큰둥할 일에는 내가 시큰둥했으니까. 자,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어떤 마음에 내가 진심으로 감탄했다면, 그거를 내가 반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언젠가 그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찾아내고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몰랐더라도 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신과 있을 때 상대가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된 것, 따뜻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대에게 유일무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상대방 마음속에 상대방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발견해주고 감탄해주는 사람, 또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주는 사람, 기뻐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유일무이한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피상적 관계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남성향 연애 강의, 그 중에서 프레임을 전달하는 9가지 쉬운 방법 중에 네 번째 칭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도 이게 써먹을 수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또 진짜 나와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난치기와 놀리기, 옛날에 제가 비슷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연애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아이자로 소통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랑 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서는 상대의 테스트에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7, 8, 9 마지막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 남성향 연애 강의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뭐 좋으면 다른 자잘한 스킬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현역으로 또 많은 연애를 하시는 그런 좋은 강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실 거예요. 저는 큰 뼈대를 소개시켜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향 연애 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근데 여성향 연애 강의는 이런 아주 정립된 그런 이론은 없어서 그 중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몇 개 모아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